안녕하세요. 오늘 코이카 프로젝트 집행 강의를 맡게 된 이윤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개공교수로 있으면서 보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이카 본부에서 보건 전문가로 활동을 하였고 코이카 가나 사무소에서 보건 의대 전문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집행 단계의 각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지, 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또 종료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집행의 강의에 대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착수, 집행, 종료, 의 세부 절차와 활동 내역을 이해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집행 단계별 중점사항과 유의사항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프로젝트 착수, 그리고 프로젝트 집행, 프로젝트 종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착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추진 절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사업의 프로젝트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발굴, 그리고 사업 형성 및 심사 승인, 사업의 기획, 그리고 사업의 실행, 그리고 사업의 종료와 종료평가 및 사후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사업의 실행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사업 집행과 연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행에는 사업자 수행 선정, 그리고 사업 수행의 단계가 들어가고 연차 점검의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실제 사업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례는 몽골 한몽 기술대학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576만 불의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 단계를 거쳤고 추진 단계를 거쳤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현황 분석과 문제점 분석, 원인 분석, 해결 방안의 검토가 있었고, 추진 단계에서는 투입물, 투입, 그리고 활동의 수행, 이를 통해서 산출물과 결과물, 그리고 다양한 소득 증대를 위한 영향력을 산출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는 추진 단계에 있어서 투입물의 투입과 관련하여 건축과 직업훈련학교의 기자재 제공, 직종별 전문가 투입, 교직원, 교사 연수, 중간 종료 보고 등이 있었고, 활동에 있어서는 직훈원의 신축과 기자재 지원 및 마스터 플랜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착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착수의 준비에 있어서는 자료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여건의 이해가 중요한 단계가 있고, 또 프로젝트 관련 규정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자보건 사업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B국의 모자보건 사업을 진행을 하자고 할 때 우선적으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들을 입찰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또 사업의 착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해당 사업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당 A 지역의 다른 국가, 예를 들자면 C국에 대한 모자보건 영양사업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등 유사한 사업의 결과 내용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슷한 사업의 유형들을 모아서 보고한 4개 국가 모자보건 분야 사업 사후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또 완전히 다른 지역, 또 예를 들어서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지역 등의 다른 국가에서의 또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또한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고, 보건의료 ODA 사업 성과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프로젝트 관련 규정과 조건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약 문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여기에는 계약서와 제안 요청서, 과업 지시서 등을 이제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산 업무 매뉴얼 및 정산 양식 작성 매뉴얼 등 다양한 각종 매뉴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착수 준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추진 리스크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적 불안과 자연재해, 테러, 전염병 발생 등도 있을 수 있고 수원국 정부 관계자의 부패 및 다양한 상황, 그리고 법률과 규정 등의 정책 등의 변동사항, 조달 인력과 물품 시장의 환경 변화와 수원기관의 운영 역량과 자금의 부족, 담당자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충돌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 도출, 분석하고 또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관찰 및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착수 조사의 파견 단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프로젝트 추진 여건을 조사하고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수원국의 요구와 분담 사항을 파악하며 성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프로젝트의 추진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 사업이 형성된 시기에 대비하여 어떠한 변경 상황 등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어려운 리스크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정보 공유와 요구 분담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원국 담당자, 주요 의사결정자,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결정자들에 대한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추진 계획을 파악하며 일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요구사항 및 레코드 오브 디스커션 사항, 분담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필요시에는 문서화하여서 향후에 이런 지원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 관리 계획을 초반부터 잘 수립하고 이러한 성과 목표에 대한 내용을 수원국과 공유하며 기초성조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조사단이 이제 수행해야 될 또 중요한 과정에 있어서는 현지 사업 수행 기반 조성과 착수 보고의 개최 등이 있는데 현지 사업 수행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및 프로젝트 집행 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또 타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와 파트너십 구축을 하고 사무소를 마련하거나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타 공여기관과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직업훈련원을 통해서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타 공여국과 혹은 국제기구 등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하우를 공유한 경우에 예를 들어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러한 그 직업훈련 기관이 아시아개발은행이라던가 월드뱅크 등 다양한 다른 이제 국제기구 등의 사업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수주해서 이 직업훈련의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는 부분 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착수 시 유의사항으로서는 코이카를 대신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MC만이 아니라 소속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개인 전문가가 아니라 코이카를 대표해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반드시 코이카와 사전 협의 및 보고를 하며 또 ODA 교육원 강의와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한 설명회 등을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집행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집행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시스템 개발,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 사업 자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 유형에 대한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유형에 있어서는 수행기관이
이 건축에 있어서는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CM업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발업체, 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자재 공급업체와 물류업체, 전문가 파견에 있어서는 PMC 등이 역할을 하게 되고, 연수에 있어서는 PMC와 혹은 연수 위탁기관, 그리고 사업 자문에 있어서는 PMC가 역할을 하게 됐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요 결과 문서가 도출돼야 되는 문서들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수행 기관별 과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설계사의 경우 계획 설계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을 이제 수행하고, 시공사는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과 가설, 그리고 토목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 다양한 공사 일체를 수행합니다. 건설 사업 관리 CM 기관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 단계에서 설계 관리, 입찰, 계약 관리, 원가 관리 등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되고, 현지 감리 업체 등은 수원구 건축 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이를 CM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설계에 있어서 주요 과업은 설계사의 선정,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으로 진행되고, 평균 4회 등의 파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는 현지 업체의 실적 및 수준,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내 입찰이나 국제 입찰 등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등을 생각을 해볼 때 설계에 있어서는 대지 관련 수원국의 자료 제공 부실 또는 정보의 오류, 그리고 이제 대상지의 변경 및 부지 축소, 그리고 사업 수행 기관의 업무 협조 미비, 그리고 이제 수원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 설계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공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시공 입찰 진행 시 CM의 입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던가 지원 부족, 그리고 이제 현지 입찰 관행에 대한 적용 미비 등의 그리고 현지 시공사의 낮은 신뢰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은 건설공사 설계 가이드라인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공 및 시공에 있어서 주요 과업은 시공사가 해야 될 수원국 착공 허가 필요시 허가 취득 및 공사 계약서에 의한 착공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이제 시공사의 업무가 있고, CM의 경우는 품질 관리와 공정 관리, 건축 시공 관리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재 공급업체와 사업 수행 기관에 있어서는 기자재가 설치되어야 할 경우 확정된 기자재 사양을 확인하여서 시공에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원국의 분담사항 이행 관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이제 리스크는 수원국 분담사항의 미이행, 공기 지연, 설계 변경, 업무 처리 부적절 등의 다양한 리스크 등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주요 과업에 있어서 필요시와 해당 시의 시운전, 그리고 예비 준공 검사 또 필요시에, 그리고 또 준공 검사 및 사업비 정산, 인수인계, 하자 점검 및 하자 보수 등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이제 리스크는 수원국 인수인계 이후의 관리 및 보수 미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보수 가이드라인 및 건축 시설 사인물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리스크를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부적절성 혹은 변경,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 자체가 건축 교육시설이라던가 혹은 특히 병원 시설의 경우 부지 자체의 선정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변경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예측 가능한 건축 일정의 수립과 이행이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 중에 하나는 현지 상황에 맞지 않게 건축이 되는 경우 기후나 현지의 여건에 맞지 않는
건축이 시행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인허가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또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특히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등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국 분담사항 같은 경우 건물은 이제 건립을 하였으나 진입로 등이 이제 건축이 되지 않았거나, 병원은 건립이 되었으나 또 병원에 이제 그 폐기물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이제 잘 건립이 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원국의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건축 예산이 변동되는 경우, 아니면은 또 추가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건축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수행하는 기관에 있어서 정보와 전략계획 수립 용역업체, 그리고 시스템 개발 용역업체,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업체, 시스템 관리 업체 등이 있겠습니다. 정보와 전략 계획 수립 용역 업체에 있어서는 업무 추진 방식과 조직 현황,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서 효율적인 표준 절차 등의 정의와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고, 현 정보 시스템의 기능, 그리고 하드웨어의 구성 현황 및 다양한 요구 사항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야 되고, 비전 전략 및 로드맵 등을 제시해서 목표 모델을 수립하고 정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되는 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발 용역 업체는 시스템 설계와 개발 설치, 테스팅을 실시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역할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교육 및 기술 이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유지 보수와 계획 수립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업체는 시스템의 유지 관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시스템 관리 업체는 요구 정의, 설계, 종료 단계의 감리를 수행하고, 기타 품질 등의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별 과업에 있어서는 분석 설계 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제안 요청서와 업무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세부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현지 개발자 및 유지관리 업체를 확보하고, 또 다양한 감리, 분석과 설계에 따른 감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며 설치 테스트 교육에 있어서 수원 기관 운영 인력과 수행을 하고, 현지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3차 감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업 범위 관리의 어려움이라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도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확인해야 될 리스크는 한국과는 다른 현지의 전기 및 통신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할지 잘 관리하여야 되고, 현지 법 제도의 개선의 지연, 또 현지 운용 조직 미비 등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 연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의 변화 등도 고려해야 될 리스크입니다. 다만 이런 정보 시스템 개발이 성공 요인에 있어서는 표준 모드 기반 시스템 개발이 잘 되었거나, 이해 관계자 당사자의 변화 관리를 수행을 하고, 수원국 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홍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수원기관이 또 수원기관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사업의 성공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운영, 또 지속 가능성의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조기 가동을 위한 운영 안정성의 확보, 그리고 시스템 개발 참여 인력의 장기 상주, 현지 기관의 효과적인 활용 등이 있겠고, 이를 이제 시스템을 활용한 활성화를 통한 통계 모니터링 등이 주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수행 기관 유형들은
사업 수행 기관 PMC와 PC, 또 기자재 공급업체, 검사업체, 물류업체들이 있겠고 그 각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과업에 있어서는 PMC와 PC는 기자재 선정 및 사양 작성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현지의 여건에 맞는 기자재 그리고 또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에 가능하고 목표와 목적에 맞는 기자재를 잘 작성하고 검토해서 기자재 선정을 그리고 사양 작성을 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자재의 구매와 검사, 선적, 운송, 설치와 운영 교육 역할이 이제 주요 과업이 되겠고 검사 업체에 있어서는 선적 전 검사를 통해서 규격과 일치 여부를 기자재 공급 계약서와의 사항을 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물류업체에 있어서는 물품의 인수, 보관, 검사, 수출, 통관, 보험 가입 등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과업에 있어서는 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발주 단계에서는 착수조사 시 필요시에 착수조사를 추가로 기자재와 관련한 내용을 실시하고 기자재에 대한 세부 사양을 확정하고 또한 이러한 기자재들이 운송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지 운송 방법과 일정을 협의해서 특히 이제 그 한국에서 현지의 그 국가에 대한 운송만이 아니라 현지 국가에 도착을 했을 때 또 사업 지역까지 국내에서의 운송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또 현지 설치 여건을 조사를 하고 또 현지에서 한국의 도움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코이카의 지정 장소에 납품을 잘 진행하고 검사 단계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 검사, 품목 분류, 자체 검사 시행, 검사 의뢰 등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운송에 있어서는 선적과 해상 운송, 통관 등을 챙겨야 되고 설치 및 운영 교육에 있어서는 그 보관 장소에서 기자재 목록을 대조하여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합의된 장소에 기자재를 설치하며 시운전을 하고 또 수원 기관의 담당자와 공동 서명을 확인서에 공동 서명을 하면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코이카에 제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국의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를 위해서 수원국, 코이카 그리고 기자재 공급업체 간 유지관리 체계를 잘 수립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하자 보수, 보증증권 제출 등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외 무상협력 사업 공여 물품 검사 절차와 코이카 기자재 검사 시스템 외부 사용자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재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는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자재일지라도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현지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는 기자재 사양이 선택된 경우에 고가의 기자재들이 현지에서 제공된 이후 효과적으로 잘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물류 및 통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제공한 기자재가 계획대로 항상 잘 통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어서 리스크가 무엇이 발생했을 수 있을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의료기기, 진단검사기기 같은 경우 진단검사 기기 자체가 통관이 이제 지연되는 경우에 유통기한이 있는 시약 등이 통관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보관이 되다 보면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진단검사 기기가 제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약 등이 이제 유통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물류 및 통관에 대한 모든 절차를 효과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기자재 지원과 일정 계획 변경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고 기자재 보관 장소가 부적절한 경우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재의 손실, 결함, 도난, 그리고 이제 운영 역량의 부족,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기자재가 고장이 난 경우에 유지 관리가 어렵고 한 경우들, 특히 자체적으로 기자재의 수리를 위한 비용에 대한 증대가 발생했을 경우, 또 하자 보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발생하는 리스크 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자재 활용이 미비한 경우 등도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재 지원이 제공된 경우 성공 요인으로서는 현지 실정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사양의 기자재를 잘 선택하여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각을 하는 가장 고가 사양의 고사양의 기자재가 아니라 현지의 실정에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최대한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기자재가 잘 제공된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TCO, 토탈 코스트 오너십의 최소화를 하는 것 또한 기자재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데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전기 전압의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서 전압 보조 장비를 제공하고 관련 소모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보관 창고를 확보하는 것 등도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물질 유입으로서부터 장비를 보호하고 기자재 관리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또한 기자재 관리 규정과 지침서 그리고 관리 대장 등이 작성이 되고 정기적인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도 기자재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점검이 될 때 기자재 지원의 요소가 성공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파견입니다. 파견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구분에 있어서 핵심, 그리고 주요 투입, 그리고 일반 투입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핵심 투입 전문가는 사업 성과에 직결되는 전문가, 주요 투입 전문가는 사업 성과에 요소별로 직결되는 투입 인력, 그리고 일반 투입의 경우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투입 인력이 있겠습니다. 투입의 구분에 있어서는 국내 투입과 또 현지 파견이 있겠는데요. 국내 투입에 있어서는 문헌조사, 지식전수, 워크샵 개최, 보고서 작성, 사업 관리 등의 인력의 주요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현지 파견에 있어서는 현지 조사 및 협의 단계부터 투입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고, 투입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서 현지 수원기관 및 수혜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지도,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법제도 규정에 대한 자문, 공동의 연구, 워크숍 포럼의 개최 등을 수행할 수 있겠고, 사업 현장의 관리 감독은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의 기획과 사업의 진행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어떠한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사업 현장의 사업 집행을 잘 관리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파견에는 사업 현장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파견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말씀드리면은 전문가의 자격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관련 분야를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개발 사업의 특성, ODA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문서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타문화권에서 또 수원국 현지에서 의사 조율을 하고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있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의 자격을 단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만이 아니라 ODA 사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에 대한 역량, 그리고 조율 역량 등을 잘 파악을 해서 전문가를 선정하고 파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전문가의 건강 문제와 안전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질병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어떻게 이러한 전문가들을 빨리 이제 치료하고 환자를 후송해야 될지,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될지, 보험 등을 가입해야 될지, 철수를 위한 비상 루트 등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 등을 잘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리스크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수원기관 담당자와의 팀워크 부족이라던가 업무 관련 자료의 부적절한 관리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파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성공 요인으로서는 전문가가 적정하게 선정이 됐을 때, 특히 이제 코이카의 전문가 파견
사업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또 적절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잘 선정이 됐을 때 사업의 성공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전문가 파견 자체의 성공이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공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다양한 다른 요소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 추가적인 다른 기타 리스크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파견된 현장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잘 어려움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성공을 하게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파견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파견 전에 세부적이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잘 숙지하고 세부 활동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해서 파견 전 회의를 상세하게 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섭외되는 외부 섭외 전문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겠고 공동운영위원회 수립과 현장 중심의 정기회의가 잘 개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잘 공유하고 파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에는 국내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초청 연수의 경우 고위급의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무 단위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자 과정이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급 과정의 경우에는 주로 실무자보다는 고위급의 정책 의사결정자, 수험기관의 상위 부처 공무원 등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정책 결정을 통해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정책 관계자를 잘 선정해서 그 국내 초청을 연수를 진행을 하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코이카와 사업 수행 기간, 유관 기관 및 시설, 그리고 유적지 방문, 한국의 유적지 방문 그리고 등을 구성할 수 있겠고 이와 함께 단기적인 상세한 실무 교육이 아니라 단기적인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오버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그 국가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또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사업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방안들을 제시하는 등의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또 본인들의 국가에 대한 상황을 그리고 또 정책적인 어떤 중요 방향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의 개최 등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자 과정에 있어서는 중장기로 보통 진행이 되고 15일에서 6개월까지도 이제 장기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무과 과정에 있어서는 운영자, 사용자, 엔지니어 등이 있겠고 그리고 코이카 사업 수행 기간 및 유관 기관 시설에 대한 그 연수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무자의 대상으로는 중장기적인 실무 교육, 특히 상세한 이론의 교육, 그리고 이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운영 실무 교육을 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국가 현황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과 관련한 장기적인 방향 전개에 대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의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지 연수는 실무급 과정과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지역사회 아우리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사업 수행에 있어서 현지에서는 다양한 기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서 본 사업이 현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현지 관계자들이 특히 실무 관계자들이 상세한 이론과 기술 그리고 운영 실무 교육 등을 통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무국 과정을 이제 수행하기 위하고 또 장기적으로 그 국가에서 자체적인 교육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오브 트레이너 개념에서 TOT 개념에 있어서의 교육 강사 양성 과정도 진행할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을 현지화하는 방안의 교육, 교수 방법에 대한 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성과 관리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실무자와 교육 강사 교육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아웃리치 교육 등이 진행이 될 수 있고,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 등의 프로젝트의 경우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보건 지식과 인식 개선을 위한 아웃리치를 통한 교육 수행도 사업에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연수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수과정 계획 시에는 4, 5개월 전에 사업 수행 기간에 있어서는 과정 개요소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을 하고 코이카의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전에 연수 개시 4개월 전에는 연수생을 선발하도록 하여 특히 그 관련한 업무와 관련성, 전문성, 직위 등을 고려하여서 코이카 사무소와 공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하고 코이카와 함께 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개시 1개월 전에는 연수 실시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코이카의 검토를 받도록 하며 연수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 수행 기간의 주도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코이카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수 종료 1개월 이내에는 연수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코이카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연수의 진행에 있어서는 코이카 글로벌 연수 씨앗 프로그램 길라잡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부적절한 연수생의 선발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그 수원국의 기관의 관계자가 그 연수생의 적절성과 관련 없이 선발을 하거나 또 사업 종료 이후에 지속적인 근무 가능성과 관련 없이 선발이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여서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질병, 임신, 장애 여부 그리고 3년 이내 기존 코이카 타 연수 과정의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해서 적절한 연수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이 미흡해서 연수 목표가 달성이 미비한 경우 등의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고, 예를 들자면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현지에서는 실무급 현지 연수자들이 왔을 때 너무나도 이론 위주의 강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의 적용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라도 교육 내용을 좀 수정하여서 강사가 연수생들과 소원기관의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함께 사업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진행했을 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 만족도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음도 이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생 관리 및 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미흡한 경우에 연수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연수생들이 교육에 잘 집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회와 워크샵,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고회, 워크샵, 세미나 등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또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태로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착수, 중간, 종료 단계에서의 보고회가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중간 보고회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발생한 변경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종료 보고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시에는 수원국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현장을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하거나 또한 이제 사업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를 발표하고 제공된 서비스 시설 그리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최 장소로서는 국내에서 개최가 될 수도 있겠고 사업 현지에서 개최가 될 수 있겠으며
심포지엄과 세미나, 포럼, 워크숍, 패널 토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보고회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로는 가능하면은 수원국의 고위층 관계자, 그리고 수원 기관 및 이제 유관기관의 담당자, 해당 언론사 기자, 또 한국 대사 등이 이제 참여하고 코이카 사무소장 등 담당자 등이 필히 참석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는 A국의 교통 분야 ODA 사업 공유 세미나 등을 진행을 해서 주요 내용으로서는 코이카의 교통 분야 전략 및 주요 교통 사업 현황을 발표를 하고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교통 분야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석 기관으로서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관련해서는 착수 단계부터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여서 적극적인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이카의 사전 협의는 필수이겠고요. 또한 그 홍보에 있어서 단지 국내에서의 진행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현지 문화에 맞는 홍보 방식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 포스터, 달력, 입간판 및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탁상형 달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또한 이제 교육 자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 그 단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의 그림처럼 현지인들이 본인들이 모습을 한 그림들 등을 문화 친밀하게 잘 작성해서 홍보에 활용하면은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수한 사진과 영상 자료는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의 단계가 속에서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영상 자료들이 향후 필요시에 홍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로젝트 종료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의 준비에 있어서는 다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수원국 측과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또 프로젝트 종료 과정에 있어서 사업 수행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행사를 제출하고 그 다음으로는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이전하는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수원국 축하 사업 이행에 대한 종료 이행에 대한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다양한 재정, 기술, 인력 등에 대한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미확보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진 교육 시설이라던가 또한 그 전문 기관 시설, 병원 등의 그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부, 수원국 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여건이 확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한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러한 방안이 잘 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수행 결과 및 공유에 있어서는 시설에 있어서는 개원식을 혹은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고 또 일반적인 전반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워크숍, 결과 보고서 등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사업의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수원국의 정부 정책 관계자들과 또 언론과 또 이제 현장의 실무자들과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수원국과 한국 양측이 확인하고 또 우리의 지원 내용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료된 사업일지라도 수원국에 이 사업이 잘 알려지고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것이 한국에 통한 코이카를 통한 지원에 대한 내용임을 현지의 관계자들과 정부 정책 관리자들과 또 일반 시민들도 인지를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료 보고서의 제출에 있어서 사업 추진의 내용 및 이력, 사업이 달성한 성과, 그리고 사업에서 진행된 사업비 집행 내역,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원국의 다양한 현황 자료에 대한 전체를 포함하여서 꼼꼼하게 포괄적인 사업의 종료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종료 보고서의 작성의 과정에 있어서는 PMC가 주도로 작성을 하되 수원국어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사업 현지 성과 결과 현황 등을 잘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또 이제 사진 및 자료 등이 다 포함되도록 하여서 포괄적인 종료 보고서가 잘 작성되도록 하고 이 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종료 보고서가 사업에 대한 중요한 기록으로도 잘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관련된 자료 이전에 있어서 수원국과 관련한 기초 데이터, 그리고 프로젝트의 산출물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코이카와 그리고 수원국의 그 코이카와 사업 수행 기관 보관용으로 구분하여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이카에 이러한 자료들이 잘 정리가 돼서 분류가 되고 코이카에도 장기적으로 보고가 되고 또 관리가 되면서 이러한 자료들이 잘 추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활동 단계별로 촬영한 영상이라던가 사진 자료 등도 통합해서 제출이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의 제출 시에는 영상 및 사진 파일에 대한 간략한 활동 내용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겠고 이를 통해서 해당 영상과 해당 사진이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고 어떠한 내용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종료 시에 유의사항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사업 지역의 봉사단이라던가 중장기 자문단 등의 자문단 등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여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필요시에는 기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솔루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코이카의 이제 방식 등을 활용하여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국으로부터 후속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노력 등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지원이 됐던 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에 있어서 학술 논문의 게재 시에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사업들에서는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이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서 사업 수행 기간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또 연구 결과, 정책 연구 등으로 사업의 평가 데이터라던가 종료선 데이터 등을 잘 정리해서 논문화하거나 또 이제 국제사회와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 작성 및 게재로 인해서 막상 진행이 잘 돼야 될 프로젝트가 부실 집행이 되고 기간이 지연되거나 업무 본연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그 논문으로 사업의 결과물들을 학술 논문 등에 게재할 경우에는
코이카 담당자와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 업무 소감 부서에 해당 논문을 제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 집행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오늘의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